당신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제 여기서 지내야 해.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저를 정신병원 앞에 세워놨을 때 저는 이게 악몽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모아온 그것의 존재를,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걸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여성의 놀라운 역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3개월 전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송미란, 73.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석훈은 6개월 전부터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었죠. 이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별거였어요.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혼자 좀 살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선언하고 나간 지 6개월. 미라는 매일 휴대폰을 붙들고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드디어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미란 씨, 나야. 당신 어떻게 지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만에 듣는 남편 목소리였으니까요. 나 괜찮아. 근데 말이야,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정말? 언제? 어디서? 내일 오전 10시에 내가 차 가지고 집 앞으로 갈게. 드라이브나 하면서 얘기하자고. 미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남편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였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내일 봐. 전화를 끊고 미라는 방방 뛰었습니다. 73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20살 처녀처럼요. 옷장을 열어 제일 좋은 옷을 꺼냈어요. 남편이 예전에 예쁘다고 했던 베이지색 블라우스. 15년 전 백화점에서 산 거였지만 잘 보관해뒀죠. 머리도 곱게 빗고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젊어 보이고 싶었어요. 당신, 내일 보자. 기다릴게. 미라는 혼잣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미라는 벌써부터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으로 된 낡은 핸드백이었죠. 그 안에는 뭔가가 잔뜩 들어 있었어요. 두툼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밖에서 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미란이 뛰어나가 보니 남편 석훈이 검은색 승용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낯선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신, 저 여자는 누구야? 아, 이분은 박선미 씨. 내 친구야. 친구라고요? 남편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미란 씨, 안녕하세요. 많이 들었어요. 선미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미란에게는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단 타. 가면서 얘기하자. 미란은 어쩔 수 없이 뒷좌석에 탔어요. 핸드백을 꽉 껴안으면서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당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좋은데. 가면 알아. 석훈의 대답은 짧았어요. 30분, 1시간, 1시간 반.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점점 서울 시내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경기도 외곽으로 접어들었죠. 미라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드디어 차가 어느 건물 앞에 멈췄어요. 미란이 창밖을 보니 5층짜리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병원이었어요. 당신, 여기가 어디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 씨 내려. 석훈이 차에서 내렸어요. 뒷문을 열고 미란의 팔을 잡았습니다. 싫어. 여기가 어디라고. 나 안 내려. 미란이 저항했어요. 하지만 석훈의 힘이 더 셌습니다. 미란 씨, 이러지 말고 얌전히 내려. 사람들 보잖아. 결국 미란은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접수대에 간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송미란 씨 입원 수속이죠? 네, 맞습니다. 석훈이 대답했습니다. 입원? 미란은 귀를 의심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왜 입원을 해? 미란 씨, 당신 요즘 이상했어. 혼잣말도 하고 밤에 돌아다니고. 뭔 소리야? 난 멀쩡하다고.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간호사 2명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손대지 마. 나 멀쩡해. 미친 거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도 미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미란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끌고 갔어요. 당신, 나 좀 살려줘. 나 멀쩡하다고. 미란이 울부짖었지만 석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에 사인하고 있었어요. 병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기를 정신병원에 버렸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미란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미란은 좁은 병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쇠창살이 쳐져 있었어요. 손에는 그 낡은 핸드백이 들려 있었죠. 미란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첩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빨간 수첩, 파란 수첩, 초록 수첩. 모두 30건이 넘었습니다. 미란은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1995년 3월 12일. 석훈, 월급 150만 원 받음. 집에 70만 원만 갖다 줌. 나머지 80만 원 어디 갔는지 설명 안 함. 1996년 7월 5일. 석훈, 새벽 3시에 들어옴. 술 냄새와 향수 냄새. 와이셔츠 기세, 립스틱 자국. 1998년 2월 20일. 석훈, 통장에서 500만 원 인출. 가족한테 알리지 않음. 추궁하자 사업 자금이라고 둘러댐. 3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미라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빠짐없이 기록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라는 기록하기 시작했죠. 날짜, 시간, 장소, 행동, 대화 내용, 모든 걸 수첩에 적었습니다. 30년 동안요. 그리고 그 수첩들이 지금 이 가방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미라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당신, 날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지. 하지만 난 증거를 다 갖고 있어. 30년치 증거를. 미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이 아니라 결연함이었습니다. 이번 3일째, 미라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9시 투약, 10시 집단 치료, 12시 점심, 2시 개인 상담, 6시 저녁, 9시 취침,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 저 멀쩡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치료받으셔야 해요. 상담 선생님은 미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보호자분이 어르신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피해망상, 환청, 이상행동.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거짓말한 거예요. 어르신,
그런 식으로 부정하시면 치료가 안 됩니다. 미라는 답답했어요.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병원 사람들은 전부 남편 편이었어요. 보호자가 말한 게 진실이고 환자가 말하는 건 거짓이라고 생각했죠. 이번 일주일째 미라는 다른 환자들과 섞여 있었어요. 정말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잣말하는 사람, 벽을 때리는 사람, 허공을 보며 웃는 사람. 미라는 그들 사이에서 살아야 했어요.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멀쩡해.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란에게 면회객이 왔어요. 남편 석훈과 그 여자 박선미였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당신, 왜 이러는 거야? 나 왜 여기 가뒀어? 미란이 물었습니다. 석훈은 대답 대신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혼 동의서야. 여기 사인해.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그래. 우리 이제 끝이야. 왜? 무슨 이유로? 석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란 씨,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은 정신병이 있어. 여기서 치료받고 우리는 각자 살자고. 난 정신병 없어. 당신이 날 여기 가둔 거잖아.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박선미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석훈 씨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누군데 끼어들어. 미란이 선미를 노려봤어요. 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요? 저는 곧 석훈 씨의 새 부인이 될 사람이에요. 그 순간 미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새 부인?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거였어요.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미란의 의심이 맞았던 겁니다. 당신, 바람 피웠구나. 30년 동안.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석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어쩌라고. 이미 끝난 일이야. 그냥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싫어. 절대 안 해. 미란이 서류를 밀어냈어요. 석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란 씨, 이렇게 나오지 마.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 위협하는 거야? 위협이 아니라 충고야. 당신은 정신병자야. 내가 보호자니까 당신을 평생 여기 가둘 수도 있어. 석훈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미라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야. 뭐, 내가 가진 거 있어. 당신이 모르는 게. 미란이 낡은 핸드백을 들어 보였어요. 석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낡은 가방? 거기 뭐가 들었다고? 두고 봐. 곧 알게 될 거야. 미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석훈과 선미는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뭐가 들었는지 기대할게. 그럼 이만. 두 사람이 나가고 미라는 혼자 남았어요. 면회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가방을 꽉 껴안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때가 되면 다 보여줄 거야. 이번 2주째 미라는 병원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다른 환자들과 친해졌습니다. 이 언니,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나 3년 됐어. 60대 후반의 여자 환자였어요. 이름은 최영자. 3년이나요? 왜요? 아들이 날 여기 넣었어. 재산 때문에. 영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재산요? 응. 우리 집에 땅이 좀 있거든. 강남에 땅이 3필지나 있었어. 아들이 그걸 팔고 싶어 했어. 근데 내가 안 판다고 했지. 그랬더니 나를 미쳤다고 하면서 여기 가뒀어. 미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몰랐어. 아들이 요양원 간다고 했거든. 근데 도착해보니 정신병원이더라고.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지.
그럼 언니는 멀쩡한 거예요? 그럼 나도 당신처럼 멀쩡해. 근데 여기 갇혀 있어.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은 어디 계세요? 남편?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때부터 아들 내외가 눈빛이 달라지더라. 땅 팔자고 아파트로 옮기자고. 근데 난 그 땅 못 팔아. 남편이 평생 모은 거거든. 영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미라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박정숙이라는 할머니였습니다. 65세, 입원 2년차. 나는 딸이 여기 넣었어. 딸이요? 응. 시집 갈 때 내가 지참금을 적게 줬대. 그게 평생 한이 됐나 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돈 달라고 했어. 근데 내가 안 주니까 나보고 치매래. 정숙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의사한테 뭐라고 했대요? 엄마가 길을 잃어버린다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밥 먹은 걸 기억 못한다고. 전부 거짓말이야. 증거는 없어요? 증거? 뭔 증거를 남겨? 딸이 그렇다는데 의사가 믿지. 미라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세 번째는 김순희 할머니. 70세, 입원 4년차. 나는 며느리가 싫어서 여기 왔어. 순이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요? 응. 아들이 재혼했거든. 새 며느리가 나를 싫어했어.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아들한테 나 쫓아내라고 했대. 그래서요? 그래서 나를 정신병원에 넣었지. 처음엔 일주일만 있다 나온다고 했어. 근데 벌써 4년째야. 순이의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면회는 와요? 면회? 웃기는 소리. 아들도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야. 명절에도 안 와.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네 번째는 이명숙 할머니. 68세. 입원 1년 반. 나는 재산 문제로 왔어. 명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전 재산을 물려줬거든. 아들 둘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 왜요? 아들들이 불효자들이었거든. 남편 병원비도 안 내고 장례식도 안 왔어. 그런 자식들한테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남편이 유언장에 그렇게 써놨지.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날 미쳤다고 했어. 아버지를 꼬드겨서 유언장을 조작했다고. 그래서 나를 여기 가뒀어. 유언장은 진짜예요? 진짜지. 변호사 사무실에 원본 있어. 근데 아들들이 내가 정신병자라고 하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대. 미라는 분노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윤미경 할머니. 72세, 입원 6개월. 나는 보험금 때문이야. 미경이 한숨을 쉬었어요. 보험금이요? 응. 남편이 죽으면서 보험금 5억이 나왔어. 아들이 그걸 관리하겠다고 했지. 근데 내가 안 준다고 했어. 내 노후 자금인데 왜 줘? 그래서요? 그래서 나를 여기 넣었어. 정신병자는 재산 관리 못한다면서 법적으로 아들이 관리하겠다고.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여섯 번째는 조혜숙 할머니. 67세, 입원 8개월. 나는 집 때문이야. 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이 재개발 구역이 됐거든. 보상금이 10억 나온대. 아들, 딸이 그걸 받고 싶어 했지. 근데 난 그 집에서 평생 살고 싶었어.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애들이 날 여기 넣었어.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집도 못 관리한다고. 그래서 재개발 동의서에 애들이 대신 서명했대. 혜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일곱 번째는 한영란 할머니. 69세, 입원 2년. 나는 사업 때문이야. 영란이 말했어요. 남편이랑 평생 식당 했거든. 남편 죽고 나서도 혼자 했어. 장사가 잘 됐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지. 대단하세요. 근데 아들이 그 식당 넘기라고 했어. 자기가 하겠다고. 난 안 준다고 했지. 평생 내가 일군 거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나를 미쳤다고 했어. 나이 들어서 정신 나갔다고. 그리고 여기 가뒀어. 지금 내 식당은 아들이 운영하고 있어. 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라는 7명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모두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욕심 때문에 이곳에 갇혀 있었죠. 놀랍게도 병원 환자 50명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집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가족들이 멀쩡한 노인을 정신병원에 가둬놓은 거였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미라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나 혼자만 나갈 게 아니야. 우리 모두 나가야 해. 미라는 비밀리에 환자들을 모았어요. 멀쩡한 사람들만요. 총 7명이었습니다. 언니들, 우리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미란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떻게? 문은 다 잠겨 있고 간호사들이 24시간 감시하는데. 영자가 물었어요. 증거가 필요해. 이 병원이 멀쩡한 사람을 가두고 있다는 증거. 미란이 핸드백을 열었어요. 수첩들을 꺼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기록한 거야. 남편의 모든 잘못을. 다른 환자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언니 대단해. 우리도 기록하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언젠가 밖에 나가면 그게 증거가 될 거야. 7명의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미라는 병원 안에서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기록. 2025년 11월 5일 오전 9시. 간호사 이수진, 박정숙 할머니에게 과도한 진정제 투약. 할머니가 하루 종일 의식 몽롱한 상태. 두 번째 기록. 2025년 11월 7일 오후 2시. 의사 김동욱, 환자 면담 없이 처방전 작성. 5분도 안 걸림. 세 번째 기록. 2025년 11월 10일 저녁 6시. 간호사 박미선, 환자들 식사 시간 15분으로 제한. 다 못 먹어도 강제로 치움. 네 번째 기록. 2025년 11월 12일 밤 10시. 야간 당직 간호사, 화장실 가고 싶다는 환자 무시. 침대에서 실수하게 만듦. 다섯 번째 기록. 2025년 11월 15일 오전 11시. 집단 치료 시간, 치료사가 환자들 모욕적인 발언. 당신들은 가족한테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말함. 여섯 번째 기록. 2025년 11월 18일 오후 3시. 원장 최정훈, 환자 가족과 통화 중. 돈만 내면 평생 가둘 수 있다고 말함. 내가 직접 들음. 일곱 번째 기록. 2025년 11월 20일 오전 8시. 약물 투약 시간, 알 권리 없이 강제 투약. 환자들이 무슨 약인지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줌. 여덟 번째 기록. 2025년 11월 22일 오후 5시. 면회 시간, 환자 최영자 가족 방문. 간호사가 환자 앞에서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거짓말. 아홉 번째 기록. 2025년 11월 25일 밤 11시. 윤미경 할머니, 가슴 통증 호소. 간호사가 무시하고 진통제만 줌. 응급실 안 보냄. 열 번째 기록. 2025년 11월 28일 오전 10시. 원장이 보호자들에게 환자 상태 악화 거짓 보고, 치료비 추가 청구 목적. 미라는 매일매일 기록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증인 내용. 빠짐없이요. 다른 환자들도 각자 목격한 걸 미란에게 알려줬습니다. 미란 언니, 오늘 간호사가 정숙 언니 때렸어요. 언제? 몇 시에? 누가 봤어? 오후 2시요.
내가 봤어요. 알았어. 기록해 놓을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란의 수첩은 병원의 모든 불법 행위로 가득 찼어요. 간호사들의 부당한 처우, 의사들의 과잉 투약, 환자들에 대한 학대, 보호자들에 대한 사기, 모든 걸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번 한 달 반째, 어느 날 밤 미라는 화장실에 가다가 원장실 앞을 지나게 됐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원장과 의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 원장님, 이번 달 수입이 좀 떨어졌는데요. 그럼 환자 더 받아야지. 근데 병실이 다 찼어요. 그럼 퇴원 안 시키면 되잖아. 멀쩡한 환자도 서류상으론 환자니까.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퇴원 요구하면요? 가족들한테 뭐라고 해? 환자 상태가 악화됐다고. 더 치료받아야 한다고. 그럼 다들 믿어. 그래도 정신감정 요구하면. 정신감정? 우리 병원 정신과 의사가 진단서 쓰면 되지. 누가 확인해? 아무도 몰라. 미라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환자는 항의 못하고, 가족은 믿고, 정부는 지원금 줘. 완벽한 사업이야. 하긴 그렇죠. 앞으로 환자 더 받을 거야. 목표는 100명. 돈 많이 벌자고.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방으로 돌아온 미라는 바로 수첩에 적었어요. 2025년 12월 3일 밤 11시 30분. 원장실에서 원장과 의사 대화 엿드듬. 내용 멀쩡한 환자도 서류상 환자로 만들어 퇴원 안 시키고 계속 치료비 청구. 정신감정도 조작. 환자 100명까지 늘릴 계획. 증거가 하나 더 쌓였습니다. 이번 2개월째 미란의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과도한 약물 투여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 약 드세요. 이게 무슨 약이에요? 항정신병 약이에요. 난 정신병 없는데요. 보호자분이 요청하셨어요. 미라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했어요. 먹지 않으면 강제로 주사를 놓으니까요.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온종일 졸음이 쏟아졌어요. 이래서는 안 돼. 미라는 결심했어요. 약을 몰래 뱉기로요. 입에 넣었다가 화장실 가서 뱉어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알려줬어요. 언니들, 약 먹지 마. 몰래 뱉어. 어떻게요? 입에 넣는 척 하다가 혀 밑에 숨겨. 그리고 화장실 가서 뱉어. 7명의 여자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지나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힘을 합치자. 미란이 말했어요. 어떻게요? 나갈 방법을 찾는 거야. 반드시. 이번 2개월 반째 미라는 병원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출입구는 어디인지, 비상구는 어디인지, 간호사들 교대 시간은 언제인지, CCTV는 어디에 있는지 모든 걸 수첩에 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 아주머니와 친해졌어요. 50대 초반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이름은 김미숙. 아주머니,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5년 됐어요. 여기 사정 잘 아시겠네요. 뭐? 그렇죠.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이 병원에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미숙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왜요? 멀쩡한 사람들이 여기 갇혀 있잖아요. 미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도 알아요. 정말요? 네. 원장이 돈 때문에 환자들 못 나가게 해요. 저도 양심에 찔려요. 그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미숙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요? 외부에 연락할 방법이 필요해요.
제 딸한테 전화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전화요? 네. 제 상황을 알려주세요. 그럼 딸이 도울 거예요. 미숙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도와드릴게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날 오후 미숙은 자기 휴대폰으로 미란의 딸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은지 씨시죠? 어머니 송미란 씨가 푸른 하늘 정신병원에 계세요. 네,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멀쩡하신 것 같아요. 은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네. 제가 5년 동안 여기서 일하는데 어머니는 정신병이 없으세요. 그럼 왜 거기 계신 거예요? 그건 아버님이 일부러 넣으신 것 같아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부러요? 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버님이 바람 피우셨다면서요. 은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세상에, 어머니가 증거를 갖고 계세요. 30년치 수첩이요. 수첩이요? 네. 빨리 오셔서 어머니 좀 꺼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은지는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달째 미란에게 또 면회객이 왔어요. 이번에는 딸 은지였습니다. 47살의 은지는 미란의 외동딸이었어요. 엄마, 은지가 울먹이며 다가왔어요. 은지야, 우리 딸. 미란도 울컥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아빠가 엄마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은지야, 엄마 멀쩡해. 아빠가 거짓말한 거야. 미란이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요? 진짜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엄마가 언제 이상했니?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엄마를 여기 가둔 거야. 은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바람이요? 아빠가? 그래. 박선미라는 여자랑 30년 동안. 세상에. 은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미란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기록돼 있어. 30년치. 은지가 수첩을 받아들고 펼쳤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읽으면 읽을수록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그래. 엄마가 30년 동안 적은 거야. 은지는 수첩을 덜컥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나가게 해드릴게요. 정말? 네. 이건 불법 감금이에요. 제가 변호사 선임할게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딸아.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엄마 구해드릴게요. 은지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병원을 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뒤 강민수 변호사가 푸른 하늘 정신병원을 찾아왔어요. 40대 초반의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송미란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용건으로? 법률 상담입니다. 병원 측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 접견권은 법으로 보장되니까요. 미라는 면회실에서 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따님께 부탁받았습니다. 수첩 잘 봤어요. 강 변호사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이게 전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남편분의 외도, 재산 은닉, 불법 감금까지. 정말요? 네. 하지만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멀쩡하다는 의학적 증거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외부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해요. 제가 법원에 신청해 볼게요. 강 변호사는 그날로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법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송미란 씨를 서울대병원 정신과로 이송하여 객관적인 정신감정을 실시할 것.
푸른 하늘 정신병원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서울대병원. 미라는 정신과 교수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간단한 테스트 할게요. 네.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6년 2월 3일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은? 송미란, 1953년 4월 12일생입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72, 65. 미라는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했어요. 3시간에 걸친 검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상. 미란에게는 어떠한 정신질환도 없었어요. 치매도 없고 망상도 없고 환청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멀쩡한 사람이었죠. 교수가 진단서를 써주었어요. 어르신, 여기 왜 계셨어요? 멀쩡하신데요. 그게 남편이 저를. 미란이 울먹였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재산 때문에, 재혼 때문에. 멀쩡한 노인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가족들이요. 진단서를 받은 강 변호사는 바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감금 및 이혼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법정. 피고석에 강석훈과 박선미가 앉아 있었어요. 원고석에는 송미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어요. 피고 강석훈 씨, 원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이유가 뭡니까? 석훈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혼잣말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밤에 돌아다니고 없는 사람 이름을 부르고. 판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정신감정 결과 원고는 완전히 정상으로 나왔는데요. 석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일시적으로 좋아진 거고. 일시적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석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수첩들을 쌓아 올렸어요. 30건이 넘는 수첩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30년 동안 기록한 피고의 불륜 행각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1995년부터 2025년까지 피고는 박선미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기 날짜, 시간, 장소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수첩을 넘기며 읽었어요. 1995년 3월 12일 강석훈 새벽 3시 귀가 와이셔츠에 립스틱 자국. 1997년 8월 5일 통장에서 무단 인출 300만 원 박선미에게 선물 구입 추정. 2003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박선미에게 다이아 목걸이 선물. 30년치 기록이 낱낱이 공개됐어요. 석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선미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판사님, 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는 원고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뒤 재산을 빼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뭐라고요? 판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원고 명의의 집과 예금을 피고 명의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절차 때문에 실패했지만요. 법정이 시끄러워졌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그리고 석훈을 노려봤어요.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석훈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대답하세요. 죄송합니다. 석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불법 감금이고 재산 편취 시도이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주문. 원고 송미란의 즉시 퇴원을 명한다. 피고 강석훈과의 이혼을 무효화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재산은 원고 7, 피고 3으로 분할한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미라는 딸 은지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엄마, 해냈어요. 고마워, 딸아. 석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박선미도 따라 나갔습니다. 30년 불륜의 대가는 처참했어요. 한 달 뒤, 미라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법원 판결로 받은 재산으로 산 집이었어요. 서울 마포구의 25평 아파트였습니다. 밝고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죠.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딸 은지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 평생 이런 집에서 살아보는 거 처음이야. 미란이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 응, 그래야지. 미라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배 위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저 사람들처럼 나도 이제 자유로워졌어. 그날 오후 푸른 하늘 정신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영자 할머니였습니다. 미란아, 나 나왔어. 정말요? 언니, 내 덕분이야. 법원에서 연락 와서 정신감정 받았더니 정상 판정 나왔어. 잘 됐어요, 언니.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른 언니들도 다 나왔어. 총 7명 전부. 정말요? 응. 다들 너한테 고맙다고. 전화하래. 미라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언니, 우리 한번 만나요. 그래, 만나자. 일주일 뒤 한강공원에서 8명의 여자가 만났어요. 송미란, 최영자, 박정숙, 김순희, 이명숙, 윤미경, 조혜숙, 한영란. 전부 푸른 하늘 정신병원에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니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덕분에. 우리 이제 뭐 할까? 정숙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쉴까? 아니야. 미란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도와주자. 어떻게? 상담소를 차리는 거야. 노인 인권 상담소. 미란의 눈이 빛났어요.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안 겪게 하자고. 7명의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래, 하자.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미라는 법원에서 받은 위자료 3억 중 1억을 상담소 자금으로 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각자 조금씩 보탰어요. 그리고 3개월 뒤 노인 인권 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자들, 변호사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 어르신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멀쩡한데 정신병원에 갇힌 노인, 가족에게 학대받는 노인, 재산을 빼앗긴 노인들을 돕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첫째, 무료 법률 상담. 둘째, 증거 수집 방법 교육. 셋째, 변호사 연결. 넷째, 심리 상담. 미란이 하나씩 설명했어요. 특히 증거 수집이 중요해요. 저처럼 30년 동안 기록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첫 상담자가 찾아왔어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집을 팔고 싶대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요?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언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기록한 게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미란이 수첩을 꺼내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여기에 매일 적으세요. 날짜, 시간, 장소, 아들이 한 말, 행동. 전부 적으세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아니라 이게 할머니를 구할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그날부터 상담소는 바빠졌습니다. 하루에 56명씩 노인들이 찾아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강원도에서 모두 비슷한 사연이었어요. 가족의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노인들, 미란과 7명의 할머니들은 하나하나 정성껏 상담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기록하세요. 증거만 있으면 이겨요.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담소를 통해 총 47명의 노인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정신병원에서 나온 사람 12명, 재산을 되찾은 사람 18명, 가족의 학대에서 벗어난 사람 17명. 미란의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전국에 퍼졌어요. 30년 기록으로 불륜 남편 이긴 여성,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할머니의 역전극, 노인 인권의 어머니 송미란,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송미란 선생님 인권운동 공로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상식은 서울시청에서 열렸어요. 시장이 직접 상을 주었습니다. 송미란 선생님의 용기와 노력이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란은 상을 받으며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30년 동안요. 그게 저를 구했어요. 미란이 낡은 핸드백을 들어 보였어요. 이 가방 안에 든 수첩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딸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딸아.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도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못 찾았을 거예요. 미란이 딸을 안았어요. 은지야, 엄마가 배운 게 있어. 뭔데요? 세상은 강한 사람 편도 아니고 부자 편도 아니야. 증거가 있는 사람 편이지.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담소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송미란 선생님 계십니까? 네, 접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 강석훈입니다. 미란의 손이 멈췄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석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미란 씨,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 박선미가 날 떠났어요. 돈이 없으니까.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나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딸 은지도 연락 끊었고 그건 당신 자업자득이에요. 미라는 무표정하게 전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석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 암에 걸렸어요. 뭐라고요? 폐암 3기래요. 6개월 남았대요. 미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석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동안 바람 피우고 당신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까지 빼돌리려고 하고 알면서 왜 그랬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박선미한테 잘 보이고 싶었고 돈이 필요했고. 석훈이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미란 씨,
용서해 주세요. 죽기 전에 용서받고 싶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석훈 씨. 네.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미란이 의자에 앉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석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그 시간들, 미친 사람 취급받던 그 순간들,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매일 밤 울었어요. 내가 정말 미친 건가 싶어서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날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당신은 그 시간에 뭐 했어요? 박선미랑 데이트하고 내 재산 빼돌리려고 은행 다니고. 석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미란이 눈물을 닦았어요. 난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요. 네. 석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증거를 모으고 싸우고 이기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미란이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새로운 인생 살고 있어요. 미란 씨. 그래서 용서는 안 해도 마음의 짐은 내려놓을 거예요. 미란이 석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살든 암에 걸렸든 그건 이제 내 일이 아니에요. 석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 없이. 미란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석훈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미란 씨,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뭐예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평생 이긴 적 없는. 석훈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라는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석훈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이 굽고 걸음이 느렸어요. 미라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 석훈 씨. 이제 정말 안녕. 그날 저녁, 딸 은지가 상담소에 들렀어요. 엄마 아빠 왔다 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직원분이 전화하셨어요. 은지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암에 걸리셨대요. 응, 들었어. 그래도 한때는 엄마 남편이었잖아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랬지. 미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50년을 같이 살았어. 젊었을 때는 사랑도 했고. 그럼요. 근데 사람이 변하더라. 욕심이 생기고 다른 여자 생기고. 미란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난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어.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30년 동안요? 응. 30년 동안. 미란이 낡은 핸드백을 쓰다듬었어요. 이 가방이 날 구했어. 안에 든 수첩들이. 은지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6개월 뒤 미란에게 연락이 왔어요. 강석훈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암이 악화돼서 병원에서 숨을 거뒀대요. 장례식장 주소가 문자로 왔어요. 미란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미란은 장례식장에 갔어요. 딸 은지와 함께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석훈의 형제들 몇 명, 옛 직장 동료 2명. 그게 전부였어요. 박선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정 사진 속 석훈은 젊은 모습이었어요. 40대쯤 됐을 때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영정 앞에 섰어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당신, 미란이 조용히 말했어요.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눈물이 났어요. 미워하던 사람이었지만 5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신이 바람만 안 폈어도, 날 정신병원에만 안 가뒀어도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랬어? 왜? 은지가 엄마의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엄마 가요. 미란은 마지막으로 영정을 바라봤어요. 안녕, 석훈 씨. 이승에서는 당신한테 많이 힘들었어.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 만나. 나는 만나지 말고. 미란이 돌아서서 나왔어요. 장례식장 밖은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란이 웃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완전히. 그로부터 5년 뒤, 미란의 노인 인권 상담소는 전국에 7개 지부를 둔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 각 지부마다 전문 상담사가 배치됐어요. 5년 동안 총 537명의 노인이 상담소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나온 사람 143명, 재산을 되찾은 사람 218명, 가족의 학대에서 벗어난 사람 176명. 미라는 정부로부터 인권운동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미라는 말했어요. 증거는 약자의 무기입니다. 청중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세상은 강한 사람 편이 아니고 부자 편도 아닙니다. 증거가 있는 사람 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기록하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모두 수첩에 적어두세요. 미란이 낡은 핸드백을 들어 보였어요. 이 가방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수첩도 여러분을 구할 겁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미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제 어머니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오빠가 어머니 집을 몰래 팔려고 해요. 증거가 있으세요? 네,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할머니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미란이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미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란은 그날도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은 집으로 돌아와 낡은 핸드백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 수첩을 펼쳤어요. 2031년 3월 15일 오늘 인권운동 공로상을 받았다. 50년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날. 미라는 여전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것을.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었죠.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는 진실만 말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약자를 지켜준다는 것을. 미라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석훈 씨, 당신은 날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지. 하지만 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미란이 웃었어요. 30년치 진실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은 밝았어요. 드디어 자유로웠으니까요. 에필로그 마이너스 10년 뒤 2041년 미라는 88이 됐어요. 노인 인권 상담소는 이제 전국에 25개 지부를 둔 재단법인이 됐습니다. 매년 1000명 이상의 노인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어요. 미라는 이사장이 됐고 딸 은지가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어느 봄날 미라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손녀 지우가 앉아 있었죠. 은지의 딸 25살 지우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인생 정말 대단해요. 대단하긴.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미란이 웃었어요. 근데 정말 30년 동안 매일 기록하신 거예요? 그럼 하루도 안 빠지고 대단하세요. 전 3일도 못할 것 같은데. 지우가 혀를 내둘렀어요. 미란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 수첩이었어요. 지우야, 이거 받아. 이게 뭔데요? 할머니가 30년 동안 쓴 수첩이야. 너한테 주고 싶어? 지우가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할머니, 이거 박물관에 기증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물관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나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내가 알아야 하니까. 뭘 의미하는데요? 미란이 손녀를 바라봤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증거를 모으는 것, 진실을 기록하는 것. 네. 지우야,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겨. 그럴 때 기록하렴. 증거를 모으고. 알겠어요, 할머니.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물은 흘러가고 바람은 불어오고 봄은 왔어요. 미란의 긴 여정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남긴 유산은 영원히 계속될 거였어요. 수천 명의 노인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장면. 그날 밤 미라는 집에서 마지막 수첩을 펼쳤어요. 2041년 5월 20일 오늘 지우한테 옛날 수첩을 물려줬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미라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석훈 씨, 당신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미란이 조용히 말했어요. 난 당신을 용서 안 했어요. 당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아요. 당신 생각도 별로 안 나고. 미란이 웃었어요. 난 새로운 인생을 살았거든요. 당신 없이. 그것도 아주 멋진 인생을. 미라는 수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낡은 가죽 핸드백. 50년을 함께한 가방. 고마워. 너 덕분에 이겼어. 미라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새로운 평화가 왔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송미란 할머니는 30년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자신의 인생을 지켜냈어요. 더 나아가 수천 명의 노인들도 구했습니다. 세상은 약자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는 약자를 지켜줍니다. 여러분도 기록하세요. 중요한 일은 모두 수첩에 적어두세요. 날짜, 시간, 장소, 내용. 언젠가 그것이 여러분을 구할 겁니다. 송미란 할머니처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증거를 모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그날 저녁 미라는 푸른 하늘 정신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최영자 씨 좀 바꿔주세요. 잠시 후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영자 언니, 나 미란이에요. 미란아, 내가 나갔구나. 네, 언니.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제가 변호사 선임했어요. 언니들 모두 나올 수 있게요. 전화기 너머로 영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제가 언니들 증언 녹음한 거 변호사한테 다 줬어요. 곧 법원에서 연락할 거예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라는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다 같이 나가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3개월 뒤 푸른 하늘 정신병원이 폐쇄됐습니다. 불법 감금, 환자 학대, 과잉 투약, 모든 게 드러났어요. 원장과 의사들은 구속됐고 멀쩡하게 갇혀있던 환자들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그 중에는 최영자도 있었어요. 3년 만에 집으로 돌아간 영자는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나 집에 왔어. 잘 됐어요, 언니.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증거 모아준 덕분에.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한 거예요. 두 사람은 전화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1년 뒤 미라는 작은 사무실을 열었어요. 노인 인권 상담소, 멀쩡한데 정신병원에 갇힌 노인들, 가족에게 학대받는 노인들, 재산을 빼앗긴 노인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미란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어르신, 증거가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내용, 증인 모두 수첩에 적어두세요. 미라는 상담하러 온 노인들에게 수첩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기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제 경우처럼 증거만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노인들이 미란의 도움으로 억울한 일에서 벗어났어요. 미란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소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송미란 선생님 계십니까? 네, 접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 강석훈입니다. 미란의 손이 멈췄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석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란 씨,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 박선미가 날 떠났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미라는 무표정하게 전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나보고 정신병자래. 평생 정신병원에서 살라고 했잖아.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용서돼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약 먹고 감시당하고 그게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요? 석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50년이 무너졌어요. 30년 동안 바람 피우고 날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까지 빼돌리려고 하고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 당신이 이제 와서 혼자 외롭다고? 미란 씨, 돌아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미란이 문을 가리켰어요. 석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란 씨,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당연히 후회해야죠. 석훈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미란이 말했어요. 석훈 씨. 네. 당신한테 한 가지만 말할게요. 뭡니까?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명하지만 증거는 진실만 말하죠. 미란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낡은 핸드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 든 수첩들, 30년치 기록.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석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미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딸 은지가 상담소에 들렀어요. 엄마 아빠 왔다 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직원분이 전화하셨어요. 은지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미 끝난 사람이야. 아빠가 많이 늙으셨대요. 그래. 혼자 사시는데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용서할 생각은 없으세요? 미란이 딸을 바라봤어요. 은지야, 용서는 쉬운 거 아니야. 알아요. 내 아빠는 나한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그 시간들, 미친 사람 취급받던 그 순간들, 평생 잊을 수 없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미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 증거를 모으고 싸우고 이기고 여기까지 왔잖아. 맞아요, 엄마. 그래서 용서는 안 해도 마음의 짐은 내려놓을 거야. 미란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내 아빠가 어떻게 살든 그건 이제 내 일이 아니야.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은지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최고예요. 6개월 뒤 미란의 상담소는 유명해졌어요. 언론에도 소개됐고 많은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젊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송미란 선생님,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셨어요? 미란이 낡은 핸드백을 보여줬어요. 이 가방 보이세요? 네. 여기 30년치 증거가 들어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매일매일 기록한 거죠. 기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30년이요? 왜 그렇게 오래 기록하셨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미란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세상은 약한 사람 편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 사람 편이죠. 명언이네요. 특히 노인들은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냥 늙어서 헷갈린다고 하죠. 그래서 증거가 더 중요해요. 기자가 수첩에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마지막으로 같은 처지의 노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미란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세상은 약자를 돕지 않지만 증거는 여러분을 돕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뒤 상담소에 전화가 빗발쳤어요. 전국 각지에서 억울한 노인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라는 모든 분들을 도왔어요. 증거 모으는 법을 가르쳐주고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법정까지 함께 가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미란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에서 나온 노인이 23명, 부당한 재산 분할을 바로잡은 노인이 15명, 가족의 학대에서 벗어난 노인이 31명, 총 69명의 노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미라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옆에는 딸 은지가 앉아 있었죠. 엄마, 요즘 행복하세요? 응, 아주 많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고. 미란이 웃었어요. 은지야, 엄마는 특별한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는 영웅이에요. 영웅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지. 미란이 가방을 쓰다듬었어요. 그 낡은 가죽 핸드백. 이 가방이 엄마를 지켜줬어. 30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 은지가 엄마 어깨에 기댔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아.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물은 흘러가고 바람은 불어오고 봄은 왔어요. 미란의 긴 겨울도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집에서 30건의 수첩을 펼쳐놓았어요. 30년의 기록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슬픈 기억도 있고 분노의 순간도 있고 절망의 나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진실의 증거. 미라는 수첩들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희 덕분에 이겼어. 수첩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어요. 이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켜줬는지. 창밖으로 별이 떠 있었습니다. 미라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석훈 씨, 당신은 날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지. 하지만 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30년치 진실을. 미라는 웃었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편도 아니고 부자 편도 아니야. 증거가 있는 사람 편이지.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 뒤 미란의 노인 인권 상담소는 전국에 7개 지부를 둔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들이 미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했어요. 미란은 정부로부터 인권운동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미란은 말했어요. 증거는 약자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록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날 저녁 미라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핸드백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 수첩을 펼쳤어요. 2031년 3월 15일 오늘 상을 받았다. 50년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날. 미라는 여전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것을.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었죠.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는 진실만 말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약자를 지켜준다는 것을. 미라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어요. 미란의 인생에도, 미란이 도운 수백 명의 노인들에게도. 고마워요. 이 작은 수첩들아. 너희가 내 인생을 구했어. 미라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전 남편 강석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혼자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박선미는 진작에 떠났고 딸 은지도 연락을 끊었어요. 석훈은 매일 미란의 소식을 뉴스로 봅니다. 노인 인권의 어머니 송미란. 약자를 위한 투사. 증거의 힘을 보여준 여성. 그때마다 석훈은 후회합니다. 내가 미란이를 왜 그렇게 대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석훈은 빈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립니다. 미란아, 미안해. 하지만 미란은 듣지 못해요. 이미 그를 용서했지만 다시 받아줄 생각은 없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송미란 할머니는 30년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자신의 인생을 지켜냈어요. 세상은 약자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는 약자를 지켜줍니다. 여러분도 기록하세요. 중요한 일은 모두 수첩에 적어두세요. 날짜, 시간, 장소, 내용. 언젠가 그것이 여러분을 구할 겁니다. 송미란 할머니처럼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